네,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금일간 23년 개묘년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정확히 2월 4일, 5일 이후에 내년에 시작이 되고요. 인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은 봄과 그리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가장 월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가장 뚜렷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는 목운동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고 올해는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부분들을 어, 힌트를 주는 해였다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상식과 이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갖추는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으로 다가섭니다. 개묘라는 자체가. 경금일간 자체는 내년에는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 천간에 상관운이 오고 지지에 정제운이 온다라는 거는 상관생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천간도 지지에 생을 주고 지지도 생을 줘요. 천간에.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내 사주팔자, 내 원국에 와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대운이 어떻게 버프를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려지긴 하겠죠. 하지만 경금일간 같은 경우 내년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천간에 상관운이 온다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의욕이 넘친다. 이것저것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빠질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경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또 경금일간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일간 설명을 할 테고요. 경금이란 자체는 결실이에요. 그리고 운동성으로는 사유축, 금운동을 하고 있고, 금이라는 것은 목이 탄생하는 거, 성장하는 거, 확산하는 거였다면, 금이라는 거는 이제 하강하는 거, 수축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예 수축이 돼 있는 상태, 땅속으로 다 이제 저장하는 상태가 임수고요. 그 저장을 돕는 운동이 금 운동이에요. 금 자체는 숙살지기라고도 합니다. 숙살지기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솎아낸다는 거예요. 나무에 이제 가을이 됐으니 고만 성장하고 확산하고 열매 결실을 거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목을 제어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경금일간들이 군인, 경찰, 검경 그리고 활동을 좀 못하게 하는 통제하는 뭐 감옥, 수용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관이잖아요. 관은 통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통치, 정부, 그리고 조직, 회사. 그런데 보면은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의 조직적인 공동체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작동을 하게 하는 게 정부잖아요. 재분배 또는 사람들을 나쁜 짓 하지 마세요라고 규제하는 거, 나쁜 영향이 될 것 같은 걸 예상해서 그것을 못하게 미리 막는 측면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경금일간을 간략적으로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운세를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과 개수가 경금 입장에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나하고 내 출력 자체, 식상은 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출력이 과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생수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게 상관이죠. 상관은 임기응변적인 내 힘을 한 번에 쏟는다라고도 되고 그런 오행의 작용도 있고 또한 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빨리 나가는 거 있죠. 좀 성급한 부분들도 가능하고 상관이라는 건 말이 우선하죠. 식신이라는 건 행동이 우선하고 그리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쫙 붙어요. 그래서 금생수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금일간 같은 경우도 좀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서 행동하려고 아니면 말하고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천간은 정신 그리고 드러나는 사상,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뭐 유순한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여지는 부분은 상관이고 드러나진 않지만 저 사람의 실제적인 마음이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저 사람의 정말 속에 있는 특성 자체를 지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상관이라는 거는 다양한 제주도 가지고 상관이라는 건 임기응변적인 뭐 재치라든지 언어도 돼요. 언어적인 면을 가졌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건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혁신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기존의 틀, 정관이라는 틀을 상관경관으로 친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갖고 있던 규칙, 규범, 전통성, 그런 관습적인 부분을 타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노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성을 발현해서 혁신하는 사람들 있죠. 뭐 회사로 따지면은 구조조정본부에 있는 사람들, 구조조정을 시켜서 새로운 탈바꿈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막 자르고 경금이 잘하겠죠. 사람들 은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 넣는 것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상관이라는 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단 난 할 수 있다, 빠르게 할 수 있다, 고출력이 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도 내가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만심적인 부분도 되고, 상관이라는 건 그걸 자꾸 표현한다는 얘기죠. 표현하고 말한다는 얘기죠. 행동보다는 먼저 결실이 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천간에 만약에 정관이 있다고 하면 상관경관으로 수국화를 때리죠. 이 정관 입장에서는 편관이 개수예요. 개수가 수국화를 때리면서 기존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 대한 것을 버리고 뭐 새로운 회사라든지 아니면 더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실천으로 되는 부분은 정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면이잖아요. 그 환경, 기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돈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정제는 소유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소유하겠다라니까, 뭔가 내가 목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 주면서 목을 취하겠다라는 부분,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죠. 그러면 돈 더 잘 주는 회사로 내가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내가 직함을 과장이었는데 부장으로 주는 쪽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을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지금 천간에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임묘진 재성 방합이 짜지죠. 그러면 아는 사람 통해서 가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그럼 기존의 회사는 때려치자. 여기 다니는 회사 상관경관 때리고 상관경관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 돈도 많이 안 주고 일도 이런 저급한 일들을 왜 나한테 시켜요라고 원래 생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말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왜냐, 나의 자신감 뿜뿜, 이제 출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출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세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뭐 명식에 따라서는 일단 기존의 이게 세운에서 천간은 상반기를 주로 의미하고 지지는 하반기, 실체적인 부분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 명식에 따라서 지지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천간이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에 임묘진 국을 짜고 방합을 짜고 천간에 상관경관이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재성이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현실, 뭐 조건, 목표, 지향점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기존의 틀을 벗어 던지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혹이 들어오겠죠. 상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야, 그 회사 별로지 않냐? 계속적으로 막 너 실력에는 그 회사는 어울리지 않아. 너는 충분히 능력 있어서 다른 회사 가면 연봉 더 받을 수 있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다니던 회사를 까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뭐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 쟁관이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 금생수 이 경금이 금생수 수국화를 때리면서 내가 같이 협업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던 관을 벗어던지고 그러면 재성 편재로 가겠다. 경인일주 같은 경우 사업하겠다. 편재는 사업성이잖아요. 투자해서 더 불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제요. 그러면 내 돈이 될 수 있다. 편재는 돌고 도는 돈이잖아요. 투자한 돈. 정제는 투자 수익금. 나한테 들어온 수익금이라고 보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내가 다른 부분으로 전향하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 좋게 오냐 나쁘게 오냐 그건 대운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대운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운의 진대운이라면 임묘진 재성국을 짜주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해묘미 목구까지 짜버리면 사업적인 기반도 만들어지고 삼합적이잖아요. 주식회사 만든다는 얘기죠. 주식회사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내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게 대운에서 만약에 뭐 유대운이 왔어요. 유대운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지금 유대운 자체가 겁재잖아요. 겁재 양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관을 깨고서 사업하는데 도둑놈이 지금 겁재가 와 있잖아요. 경쟁 상대가 와 있잖아요. 그럼 경쟁이 강한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게 돼요. 레드오션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폐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운에 따라서 대운이 10년의 미션이잖아요. 10년의 미션을 따라가는 게 좋지 반대로 가게 되면 큰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실패를 한번 겪을 수 있다. 거기에 여기에 편관까지 가지고 있어요. 편관이다. 그러면 지금 인목 자체가 편관을 장생시키는 거잖아요. 편재가 편관을 장생시키는데 임묘진 목국이 짜졌잖아요. 그럼 목생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재생살로 갑니다. 재생살. 돈 벌었더니 나에게 더 크나큰 편관은 고난이면서 병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운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내년에 갑진년, 그 다음에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화운으로 간단 말이에요. 관살이 너무 심해지는. 그러면 경금이 버티다가 다 녹아버리는 상황도 오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 경인일주인데 내년 사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사주 전체를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겠죠. 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회사는 내년에 만약에 정화가 있는데 뭐 무토가 있다거나 뭐 기토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정이 금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이 개수를 좀 막아줘요. 토국수로 해서 상관을 편인 상관이죠. 상관을 좀 제어를 해줘요. 제어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순화돼서 들어온다. 라면 화생토 토국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게 좀 덜합니다. 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명식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내년에 개수가 왔다라는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 내 명식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 상관이라는 것을 제어를 하는 것이지, 상관이 왔다라는 내가 생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어만 해줘서 순화시킨다라고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관이죠. 그나마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대운에서 뭐가 와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경호는 상관이라는 건 출력이 엄청나게 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뿜어지는 게 다양한, 상관은 박학다식한 거고요. 식신은 전문화되어 있다, 한 가지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상관이 왔다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일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일도, 투잡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내가 다양하게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양하게 벌고 싶어서 나의 간판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나의 명예성이라든지 나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좀 뻐기고 싶다. 내 관이라는 거는 나의 그런 뭐 나의 간판이라고, 명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예성도 되고 내 조직도 됩니다. 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좀 돈으로서 조직을 더 키우고 싶다라는, 내 가게를 분점을 내고 싶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분점을 내고 싶고 체인화시키고 싶다. 내 가게가 있으면. 근데 체인화시키는 게 내 장사만 해서, 한 가지 장사만 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연금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새로운 뭐 보험 같은 것도 들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정기적금도 하나 들고 또 개도 하나 들어서 막 불리고 싶다. 내 돈을 불리고 싶어서 그 내 돈으로 나의 명예성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식에 따라 틀리지만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목생화는 되거든요. 뭐 해묘미 목국을 짜서 목생화할 수도 있고, 또는 묘목 자체만 목생화가 된다면 묘파가 일어나요. 돈을 벌어서 나의 명예성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버는 거와 내 명예성하고는 별개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파예요.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결시켜주는 글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생을 받을 테고, 뭐 해수 같은 경우는 오해약도 되고 해묘미 목국도 되잖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 원활하게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데, 뭐 미토라든지 오미압도 되고 묘미압도 되잖아요. 그런 연결성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파라는 거는 연결이 되다가 파토나고 이번엔 연결됐고 뭐 이런 식으로 월에 따라서 좀 많이 뭐 고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화가 떠 있는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내 명예성이 좀 침탈당하는, 내 조직 자체, 내가 조직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직의 기반을 내가 기반해주고 있다. 나의 명예성으로 사회에 있는 회사 조직을 훨씬 더 회사가 잘 나가게 내가 도와주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은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있다라는 건 내 조직이잖아요. 조직성이 나의 명예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만약에 막는 글자가 없이 신금, 개수가 있다고 치면, 이때는 금생수로 해가지고 수국화가 너무 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내 회사의 간판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대내적으로는 아직 사업자는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은 외적으로는 내 회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서 내 회사가 유명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버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천간은 외적으로, 지지는 실체적으로. 실체적인 거에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돈을 좀 벌고 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거를 내년에는 좀 좋은 회사였는데 망한 회사 아니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라고. 거기 요즘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던데, 너 회사 안 됐다. 뭐 회사 경영이 어렵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회사 경영은 좀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적으로는. 실체적으로는 돈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좀 암울한 부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영국식이면 대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천간 경금 같은 경우 천간에 정화가 안 뜬 게 내년은 좋습니다. 병화가 떴다. 그럼 편관이잖아요. 현관이 떴다. 그러면 내년에 이때는 또 좋게 발현이 됩니다. 병화가 계수 보면 무지개 뜬 거예요. 무지개. 근데 해가 보이진 않아요. 나의 명예성은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내 명예가 빛날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면 빛나는 건 언제 빛나냐? 을사년 되면 빛나겠죠. 갑진년도 빛이 나겠죠. 내년에는 뭔가 실체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잘 돼갈 거라고 보이는데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해가 드러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관은 천간에 내년에 가지고 있으면 좋진 않고 병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과정을 겪는다. 정화 자체가 오행으로 보면 식상이잖아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걸 관으로 쓴다라는 건 경금 자체가 화를 가졌다라는 건 재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열매가 알맞게 화에 대한 그런 빛으로 알맞게 익은 거예요. 빨갛게 익은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정화가 이제 금운동하면서 열매를 아주 상품성 있게 익게 만든다. 붉은 사과 아주 붉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려도 다 붉게 만들었어요. 그게 정화가 열매를 익히는 현상. 알맞게 그 상품의 상품성을 드러나게 해준다. 자, 근데 화가 없어요. 경금일간이 화가 없다라는 거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품이 되기 대운에서 와주면 제대로 된 상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일간 자체는 화가 관이 있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아직 설익은 열매나 과실로 판매나 유통을 해버리면 역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 일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죠. 자, 경술 일주 같은 경우도 편인이라는 술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큰 술토의 그런 형상이 돌산의 경술 일주가 돌산이에요. 돌산에 이 술토 안에 정화가 있거든요. 촛불 켜놓고 도사가 이제 깊은 산 속에서 깊은 산 옹달샘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술 일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정신 사상이 좀 높아요. 그리고 경술 일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산에 가고 싶대요. 정신적인 술토가 이제 하늘의 문이잖아요. 천라지망에서 천라의 그런 부분들, 하늘의 문을 담당하고 있는 개예요, 개. 우리 사천왕 있죠. 절에 가면 사천왕들 4명 쫙 서 있잖아요. 절 입구에. 입구의 형상을 하늘의 그런 정신을 지키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술토 같은 경우는, 병화 임묘시키고, 을목 임묘시키고, 정제 임묘시키고, 그리고 무토도 임묘시키잖아요. 현임이죠. 그리고 좀 부정성. 나는 세상은 왜 이런 걸까라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묘가 온다라는 건 젊은 성분이죠. 술토는 겨울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추수를 다한, 이제는 뭔가 별 볼 일 없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퍽퍽한 땅. 그 땅에 새로운 봄처녀가 온 거예요. 묘라는 정제가 와서 재극인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늙은 도사라고 있는데, 도사님 우리 나가서 놀아요 라고 하는 봄처녀가 나가서 막 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목적이 생긴다라는 거죠. 재성. 편의는 뭐 하기 싫은 거잖아요. 안 될 거야. 부정성적인 부분들. 정신적으로 나는 더 숙성돼야 돼. 아니면 사고해야 돼. 라고 하는데, 자꾸 재성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가서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어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관적인 부분, 나의 도사의 언변을 이용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떨쳐버리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경술일주 잘 안 움직여요. 말도 잘 안 해요. 말이 별로 없어요. 뭐가 하고 싶은 것도 크게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봄처녀 따라서 스님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활동 많이 하실 수 있고, 상관운 자체가 크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술토 안에 정화가 투관이 됐다 해도, 정관이 투관된 거잖아요. 투관됐다 해도 지금 개수 자체가 술토를 보면 물 주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거든요. 퍽퍽한 땅에 새로운 물을 주고 나무를 키우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정관을 치는 거는 이제 조직에서 나오세요. 스님 거기 절에서 나와서 같이 놀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나와서 야, 이제 이런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경험도 해보자. 경험이야. 재성 경험. 인성은 이상. 생각만 하는 건데, 생각하다가 이제 일하게 되는 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그래서 내년에 크게, 만약에 묘가 있어요. 경묘는 없잖아요. 일주 중에. 하지만 묘가 있는데 술토가 온다라는 건 이제 움직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묘가 있는데, 자, 술토가 운에서 왔어요. 술토가 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술토가 운에서 왔다라고 하면 한참 재물적인 활동,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술토가 편인이 와서 야, 이제는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나쁘고 좋다의 개념으로 뭐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더 정신적인 거를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걸 추구한다. 이제는 무술년에 그러면 술토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는 좀 공부 좀 해볼까? 편인으로 위아래 무술년 2018년도에 왔잖아요. 그때는 놀다가 이제 공부 좀 해볼까라고 하는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경신이고요. 경신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상관운이죠. 그러면 엄청난 나와 배우자가 상관을 쓰게 되는 부분이죠. 만약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몸적인 부분도 엄청난 활동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활동성을 나타내면서 그 활동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나 실체적인 목표를 가지나 정제를 목표로 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만약에 뭐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강하잖아요. 위아래 간여지동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한다라는 얘기예요. 뚝심이 강하다, 자립성이 강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그러면 내년에 상관에서 돈을 본다라는 부분은 내년에 장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천간의 뭐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대운의 구성도 봐야 되겠지만, 회사 때려치는 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바꾸거나, 회사를 이동하거나, 돈이 연봉이 좀 더 많은 데로 이동하거나 그런 운도 들어와 있고, 그게 묘신 귀문으로 왔다라는 것은 귀문 자체는 한쪽에서는 합도되고 한쪽에서는 충도되는 거예요. 묘목 자체의 지장간에 을목 자체는 을경합이에요. 신금하고 을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묘목 안에 간목하고 신금 안에 경금하고 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 자체는 묘가 오게 되면 을경합으로 해서, 아니 이 경금과 신금은 금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봄처녀라고 했죠. 봄처녀가 놀자고 하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 여러 가지 일들도 재밌게 하면서 다양한 일들도 하면서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귀문이라고 하잖아요. 묘신 귀문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이렇게 이쁜 귀신, 천년요원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막 딸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나 회사 때려치고 여기서 하면 내 돈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회사에서 맨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가 돈, 뭐 성과는 다 가져가는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내년에는 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 소유할 수 있는데 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여자도 들어오겠죠. 내년에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여자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떤 여자냐면 경제니까 아내 같은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가 내년에 보는 거예요. 근데 내년 그 여자가 어떠한 것을 표방하고 있냐, 상관을 표방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그리고 개수 자체 부분은 굉장히 좀 도화의 그런 부분도 됩니다. 이뻐요. 내년에. 그리고 몸도 갸름하면 가냘프면서 또 묘가 이렇게 좀 자뻑 기질도 강하고 공주 기질도 좀 있어요. 공주처럼 말도 잘하는 여자겠죠. 상관이니까. 근데 감성적인 말도 잘하는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여자도 들어올 수 있는 운이겠죠. 내년에 경술. 내년에 여자랑 좀 인연이 되는 일주가 경술일주, 내년에 여자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신일주도 내년에 결혼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보다는 다른 연도가 더 좋긴 한데 다른 연이라고 했네요. 다른 연도가 좋긴 한데 내년에 여자가 들어오는 운이다. 그리고 경진일주 내년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재물입니다. 재물로 보시면 돼요. 정제. 그리고 어떤 목표라든지 현실적인 나의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으로 뭐 가방을 한다, 이쁜 가방을 취할 수 있는 운도 되고요.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다.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 묘니까 새로운 엄청 좋은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운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거든요. 내년에 가발을 사게 된다. 뭐 그런 부분도 되고, 정제라는 건, 재성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인성이라는 건 정신이고, 편인적인 부분을 재성으로, 편인을 정제가 제화해 준다라는 거는 뭔가 부정적인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성에서, 야,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너는 가능해 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가게. 그래서 그 목적을 취할 수 있는 운도 되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운도 되는 겁니다. 자,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수상관이 천간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관적인 부분, 나의 말이라던가 내 재주라던가, 자수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잘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런 특기, 상담 특기라든가 또는 다양한 재주성을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해서 상담하거나 말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동안 내가 감춰와 있던 나의 능력을 발산한다. 하지만 수기 때문에 막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간은 활용이잖아요. 나의 다양한 재주와 능력들을 내년에 활용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그냥 내근직이었어요. 내근직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제는 외근직으로 간 거예요. 외근직으로 가서 영업 쪽이나 영업 상담 또는 판매 상담으로 내가 내 능력을 활용하는 거죠. 직의 변경, 업무적인 변경이 내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정제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센티브도 더 받을 수 있고 뭔가 안정적인 재물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을 더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묘형이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고충이 있다. 그러면 경자 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내년엔. 배우자가 나가서 일하니까 지금 배우자가 자꾸 집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뭔가 좀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막 심적인 그런 막 싸우는 거야. 이제 와이프가 돈 벌어서 좋긴 한데 나랑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정재는 내가 아끼는 나의 부인인데 좀 소모되는 내 그런 감정이 소모되는 게 좀 자묘형이니까 뭐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변덕도 심해지고 뭔가 그런 부분에 일들도 발생하고, 몸적으로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하면은 내년에 자녀형은 좀 부끄럽게 형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병으로 치면 뭐 치질이라던가 아니면 성형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제모도 될 수 있어요. 제모 같은 거.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포경수술 같은 경우도 자멸형에 해당합니다. 흉터 수술 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뭐 몇백만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경진 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진토 안에 편인적인 부분에서 개수가 올라온 거잖아요. 진토 안에 상관이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올라오니까 나의 편인 상관이라고 하면 여우기질이라고도 하고 뭔가 결과에 대한 예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 하겠지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고, 정인상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잘 듣겠지라고 판단하는 거고, 편인상관이면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다른 말 하니까 말을 바꿔요. 계속적으로 좀 여우처럼 아니면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내가 불리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지식적인 전문 지식, 편의는 전문 지식이라고 그랬죠. 소외된 지식도 되고 전문화된 지식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발산하는 부분, 나의 지식적인 상담 부분으로 해서 묘진합이죠. 정제가 내 편인을 극해주면서 현실성 있는 뭐 재물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목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드러날 수 있다. 단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관경과는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해버리는, 출력이 너무 고출력됐어요. 업돼가지고 막 다 얘기해버리는 거 있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 명예성에 먹칠을 하는 경우, 또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나 자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상관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상관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무토거든요. 기토가 더 효과가 좋겠죠. 기토라는 건 나한테 정인이잖아요.
뭔가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인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에 생각을 하면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내 회사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같이 상관하면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욕하던 게 그 사람이 막 욕해가지고 나도 같이 동조해서 욕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 부장님한테 그거 저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막 그 말했어요. 출력이 너무 고출력되다 보니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효과로 해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 뒤통수 맞는 현상도 내년에 있다. 말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은 언급 안 하는 게 내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뭐 정제운이 왔으니까 결혼 안 한 남자분들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인연으로 많이 들어올 테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뭔가 재물적으로 더 좋아지는, 소유물들이 많아지는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경금일간의 내년 운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어요. 시간상으로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그냥 40분을 쭉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빠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상담을 오시면 됩니다. 댓글로 하기에는, 글로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